실내에 물건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서 정리는커녕 답답한 마음 든 적 있으시죠? 치우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포기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회사 업무, 집안일, 육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우리에게 차량 정리라는 단어는 사실 한숨부터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정리를 꾸준히 실천하게 된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차량 실내를 새 차처럼 바꾸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 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만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대시보드 위에는 먼지, 시트 옆에는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 발판에는 오래된 흙먼지와 물얼룩, 그리고 천장에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오염물들까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장기간 쌓인 오염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물들은 단순히 보기가 나쁠 뿐만 아니라 차 안의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를 태우는 차량이라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차량 내부 오염의 대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물티슈로 닦고 방향제를 놔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실내 정리 청소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서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차할 때 겉부터 씻고 실내를 나중에 하시는데요. 실내 세차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내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청소 중에 생긴 먼지가 이미 깔끔하게 닦은 외부에 다시 날려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내 세차를 먼저 해주시고요. 또 세차 초반에는 차량이 운행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엔진룸이나 도장면, 휠에 열이 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표면에 약재를 뿌리게 되면 얼룩이 생기기 쉬워서 그 열이 식을 동안 실내 청소를 먼저 해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리는 보이는 곳부터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트 탈거와 짐 정리입니다. 차량을 드라잉존에 주차한 뒤 매트와 모든 짐을 꺼내주고요. 트렁크, 시트 및 도어 포켓, 차 안의 거의 모든 짐은 한 번에 비워야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닥 매트입니다. 매트는 차량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인데요. APC 다목적 세정제를 충분히 뿌리고 브러쉬나 고압수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선 고압수를 뿌려놓고 본세차 때 스노우폼을 도장면에 뿌릴 때 같이 뿌리고 나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고압수를 사용하면 시원하게 오염물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요. 일반 순정 매트라고 하시면 매트 전용 세척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순정 매트가 아닌 코일 매트나 다른 재질의 매트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시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요. 꼭 사용 전에 주의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고 간혹 매트를 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 드라잉존에서는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먼지가 날려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털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코일 매트의 경우에는 뒤집어서 밟아서 먼지를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주변에 차량이 없는 한적한 시간의 경우에는요, 차량과 조금 떨어진 공간에서 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트를 말린다고 널어놓으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까먹지 말고 매트 챙겨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트를 말리는 동안 실내 진공 청소를 합니다. 운전석 시트 및 시트 사이에 작은 브러쉬로 틈새 먼지를 긁어내면서 청소기를 돌려주세요. 한번 돌려주시고 나서 박힌 먼지들은 에어건을 불어서 한 번 더 빼주시면 깔끔해지는데요. 제가 사용한 실내 게러지의 경우에는 에어건 사용이 자유롭지만 일반 셀프 세차장에서는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에어건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가죽 시트는 꼭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청바지 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작업 후엔 반드시 마른 타월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특히 시트벨트 고정부 주변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먼지가 많은 곳인데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케어를 해주시면 실내에서 원인 모를 악취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는 발판, 페달 주변 청소입니다.
모래와 머리카락이 박혀 있어서 흡입만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데요. 브러쉬로 긁어내면서 먼지를 끌어올린 뒤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실내 세정제를 뿌려주고 브러쉬질을 하면 더욱더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시보드 도어 컵홀더 구간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핵심 구간인데요.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솔로 틈새를 문질러 준 후 마른 타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정전기 발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후에 먼지가 덜 쌓이고 색감도 살아납니다. 실내 전용 클리너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지 실내 트림, 버튼류 등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요. 꼭 실내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셔서 마무리로는 마른 타월로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내 유리 청소입니다. 실내 유리는 전용 유리 세정제로 관리를 하시거나 극세사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잔사가 남지 않는데요.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틴팅이나 썬팅 필름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유리 전용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천장인데요. 청소하기가 번거로워서 놓치기 쉬운 곳이지만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손기룩 자국 등 다양한 오염물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실내 클리너를 타월에 가볍게 분사하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솔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결과를 볼까요? 먼지와 얼룩이 지저분하던 실내가 한결 밝고 산뜻하게 변했습니다. 공기까지 달라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매트는 새 것처럼 시트는 색이 돌아왔고요. 대시보드는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던 실내 세차?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지 않나요? 이제 순서만 알고 익숙해진다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과정을 통해 사실 마음의 짐이 정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차 안의 정리는 차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깨끗한 실내를 보면서 여유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 안은 출퇴근길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저분한 차량의 실내를 맞이하는 하루보다는 깨끗한 실내를 이용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항상 보여지는 외부만 세차를 주로 하였는데요. 내부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여서 항상 짐 정리만 하였고 보이는 곳만 닦아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원인 모를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였고 꽤나 불쾌하였습니다. 꾸준히 관리만 해주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미루고 미뤄서 이런 사단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출근길 차량을 탈 때 더러우면 하루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미뤘던 실내 세차를 순서를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내 세차를 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차량 관리에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공간, 오늘부터 스스로 새 차처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